그렇게까지 뭐 버겁진 않고요. 다만 이제 한국전력이 지금의 추이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뭐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상상을 초월하는 위치에 지금 월봉 기준에서도 수급 범위는 이제 스타트인데 이거를 굉장히 멀리서 당겨서 보여드리면은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좀 가리워질 거고 참 이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 고점 대비 낙폭과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전력은 일단은 그 이렇게 보시면 그때그때 이제 그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인 폭이 크잖아요. 정부 정책이 이 당시 기준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기업들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랙아웃이 설정돼 있을 때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문 열고 에어컨을 틀고 장사를 한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아줬냐? 어? 그렇게 낭비하면 되겠냐? 뭐 그런 내용들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007년도로 잡아야 되나? 더 멀리까지 직전의 기준으로 잡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2009년도 기준에서 잠시만요. 얘는 KB금 죄송합니다. 한국전력을 봐야 되는데 KB금융을 보다 보니까 VVIP방 내용이 좀 그렇게 해서 2007년, 2009년 블랙아웃 있을 때 기준을 좀 설정을 하죠. 그래서 2009년도 그 당시에 고점 10년도의 고점 일단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 당시 기준에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이제 뭐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피다 보니까 한국전력의 일단 어찌됐든 그 적자가 굉장히 크게 지속이 됐어요. 공공요금 뭐 잡아주고 물가 잡아주고 뭐 여러 가지 기준 잡으면서 한국전력 전기요금도 못 올리게 하고 그러던 부분이 지금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2013년 그러니까 11년 바닥 찍고 쫙 돌리는 흐름 있잖아요. 저게 이제 정확히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들어오면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이 나왔던 부분에 지금은 이제 보이시지 않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거예요. 저게 뭐냐면 한국전력에 대한 외국인 기관 쌍거리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와요. 뭐냐면은 뭐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실적 개선이 되니까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그래서 바닥 2만 원 수준에서부터 뭐 폭등인 거죠. 200% 폭등이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문화조 내렸잖아요. 문화조 내린 그 기준은 뭐 별게 없습니다. 원전 사용을 포기하면서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한국전력에는 굉장한 리스크로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실적을 개선할 수 없는. 지금 뭐 원전을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가 돈을 많이 주고 원유, 석탄을 사다가 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뭐 나쁘다 좋다를 평가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전기요금을 못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전의 경우에 이제 주구장창 무너져 내린 거죠. 저때 수급이 어땠을까요? 무지하게 꼬여져 내려왔고 그다음에 한전의 PBR은 0.18배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뭐 가격 반발력 정도 수준에서 지금 돌려진 이유는 뭐예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저 PBR주 저는 이제 사실상 저 PBR주의 해석만 좀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PBR주 종목에 한국전력은 어떻게 할 거냐? 얘도 저 PBR주라고 해서 뭐
연기금이 때려잡아가지고 들어올릴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드렸는데 결론은 지금의 기준이 거래를 수반하고의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가 더 터지고의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이건 저 PBR주를 넘어서서 저 PBR주 0.18배까지도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설픈 쪽에서 설명할 때 들어보시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PBR주기 때문에 뭐 저평가기 때문에 간다. 거꾸로 얘가 0.18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막연하게 그 2차 전지 설명할 때에도 2차 전지 설명할 때에도 포스코 홀딩스가 저 PBR주다. 근데 이제 지주사나 특히 이제 그 실적 범위를 형성하고 있다 할지라도 철강이잖아요. 철강 쪽의 PBR은 역대 이제 역사적으로 0.4에서 0.6 PE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항상 그래왔어요. 근데 이제 그 2차 전지 랠리에 이제 연동돼서 흘러갈 때 PBR이 0.8배인가요? 0.9배인가요? 굉장히 높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역대적으로 이제 형성하고 있는 PER, PBR, 뭐 PER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은 이제 적자니까 의미가 없고 PBR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기준의 흐름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국전력 부분의 그 밴드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어느 정도 위치에서 이제 형성이 됐느냐 그걸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시면 0.15배까지가 이제 파란 색깔 하단 부분. 그 이제 0.15배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도 형성이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적 개선 폭이 없이 그냥 PBR이 저평가다 이렇게 해서 들어올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최고 고점이 0.39배야. 최근 내에 2018년 이후에 말 그대로 0.39배 이상으로 올라온 적조차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해석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고 한국전력의 컨센서스도 좀 잘라주세요 하나. 어차피 우리가 이제 얘를 주력으로까지 놓고 볼 건가의 기준을 설정을 할 거거든요. 컨센서스 표 실적하고 나오는 거 그거 하나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PBR이 원래 낮게 형성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뭐 만약에 이제 이게 저 PBR 밸류에이션 때문에 그 이슈로 불거져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면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미끄러져 내려온다니까? 0.15배까지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컨센서스 보시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이렇게 0.37배예요 지금 0.37배인데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뭐 올해부터는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개선될 것이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거란 말이죠. 제가 이제 저거는 좀 사실 체크를 안 하고 있었고 사실적으로 PBR 같은 경우에 0.22배까지 떨어져 있었네요. 최근 내 21년도에 0.22배. 그게 이제 지금 급격히 올라온 건데 전일 기준으로 0.37배로 그러면 50% 무너져서 0.22배가 더 이상할 거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실적의 개선폭, 전기요금 인상, 그 기업 전기요금을 올려야 돼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인상이 됨으로써의 흐름이라면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 개선 폭에 연동되어 있는 거지 정부의 정책 기준에 저 PBR 종목이어서 간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거기다 플러스까지 5% 6%에 가까운 그럼 엄청난 폭등까지 저점에서부터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모펀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와요. 얘네들은 단기 수익 목적으로 설정되는 부분이 크죠 사실은. 그리고 연기금과 이제 금융투자 쪽인데 연기금이 잡아 끌어올려주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 그거는 사실 아닌 거죠. 연기금이 잡아 끌어주는 흐름이 되면.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수급 범위가 이제 누적 수급이 뭐 연기금이 들어온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책에 기인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냐. 근데 연기금만 들어오면은 안 되고 지금처럼 이 수급 범위가 누적적으로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 잘 봐야 돼요 사실. 그래서
1월 19일부터 아마 설정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1월 19일 이후에 이제 수급 범위하고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뭐 이런 기준을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오늘 돌파 갭이 발생돼 있잖아요. 오늘 돌파 갭 기준 21,000원 기준 2,500원 그러면 26,000원이 1차적인 목표 주가 되는데 다 도달돼 있잖아요. 그죠? 다 도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18,000원 기준으로 설정해서 23,500원. 그러면 5,500원이니까 29,000원이 됩니다. 29,000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29,000원.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 1월 19일부터 해서 누적 수급 범위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겠죠. 당연히 메이저들만 갖고 있고. 그러니까 1월 19일부터 해서 기간이 외국인과 함께 쌍끌이로 들어왔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대장이 누구냐면은 연기금이야. 어? 무슨 얘기예요? 정책에 의한 흐름인 거죠. 근데 다행히 고르게 다 샀어. 기타 법인은 아무 의미가 없고. 결론적으로 1,700만 주를 개인들이 이제 뺏겼단 말이죠. 근데 얘가 이제 8억 주란 말이에요. 8억 주. 적지는 않아요. 2% 이상의 매집. 그래서 2.5%까지는 우리가 매집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이제 놓고 보고 하는데 일단 한국전력의 지금 쌍끌이 매수 규모 면에서도 상당히 금액 기준으로도 높은 흐름이 될 거예요. 1월 19일 이후에 그렇게 해서 한국전력도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전력 그렇게 해서 한국전력 놓고 우리가 보고 그리고 24년 2월 26일. 그러니까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로 이제 우리도 들여다볼 때 있었는데 그때는 말 그대로 원전 관련 이슈의 범위인 거고 지금의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준이 설정돼 있다라는 거죠. 실적에 대한 기준이. 그것도 이제 잘 기준점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해야 되는 게 옳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매집의 평균 단가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1월 19일 이후에 매집의 평균 단가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넣을지에 대해서 그걸 고민하는 거니까 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놓고 보겠습니다. 22,000원이면은 지금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어 있는 건데 그게 과하냐 아니냐 해석을 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움직인다면 과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눌려진다 했을 때 이제 눌려질 때도 역시 수급은 들어오는데 이제 눌려지는 모습 그렇게 연출돼야 됩니다. 이제 막 스타트해서 매수가 막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예를 들면은 위로만 막 소형주처럼 위로만 싹 올려서 대처하는 그런 종목으로 형성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잡아야 되는 좀 밑에서 잡아야 되고 그걸 뭐 인위적으로 누르고 잡는다는 제한적이에요. 누르려다가 내 물량 뺏기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소설들의 기준보다도 실질적인 움직임을 확인해서 들여다보는 게 옳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의 기준에 월봉하고 일봉 기준을 좀 잘라드린 거고 주봉의 기준에서도 이제 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봉이 교수형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교수형의 기준도 될 수는 있는데 수급이 계속 이제 유입되면서의 흐름이라면은 교수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그 시나리오로 들여다보고 대처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급진갭의 기준이 돼요. 급진갭의 기준. 그 10월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주간 단위에 2천만 주 이상은 무조건 실려야 돼요. 1,500만 주 이렇게 잡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최소 1,500만 주, 2천만 주 그리고 여기도 급진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위치로 그렇게 해서
1차적인 목표치 부분하고 2차적인 목표치 부분하고 좀 2차 범위를 좀 넓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5,500원의 기준이 되니까 29,000원, 29,000원이 2차 목표 주가. 1차 목표 주가는 글쎄요, 요 라인을 잡아야 되나요? 어찌됐든 차트 부분에 한국전력의 이제 주봉 차트, 일봉 차트에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나 거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소너 모멘텀 차트로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지금 계속 시그널이 발생이 돼 있고 그리고 영선 위에서 크로스가 재차 나온 상태에서 쭉 뻗어가고 있는 흐름이 됩니다. 거래를 수반하면서의 흐름이 이번에 이제 제대로 월등하게 터져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주 월봉을 한국전력도 다 잘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조금 어찌 보면은 벌써 이미 이 한국전력이라는 이 무거운 종목이 이만큼이나 움직였는데 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뭐 늦지 않았다. 뭐 이제 막 스타트인데 이 부분을 너무 뭐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주봉 기준 그리고 일봉을 제가 잘라서 어디다 놨죠?